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한 후 전국 관광객들에게 이색 이벤트를 마련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로컬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에서만 가능한 즐길 거리를 준비한 덕분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 내용과 함께 앞으로 남은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김정은 신라대 국제관광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여름 하면은 부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름의 부산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이유가 부산의 관광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파란색의 바다를 제일 많이 떠올리지 않으실까 하는데요. 네.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상 자원, 거기에다가 그 천연 자원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관광의 컨텐츠들도 부산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그 해수욕장과 그리고 관광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육상 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부산을 많이 떠올리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한번 말씀은 해주셨지만 부산의 여름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네. 네, 부산 해수욕장이 갖는 인지도와 명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통 부산을 방문하는 해수욕장의 방문객들이 통계를 봤을 때 약 4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구수는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와도 맞먹을 정도의 아주 큰 인원인데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10개의 상위 방문객들을 배출해낸 해수욕장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10개 중에서 5개가 부산의 해수욕장입니다. 아, 네. 잘 알고 계시는 해운대가 그 10개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송정, 그리고 광안리, 다대포, 송도 이렇게 5개의 해수욕장이 10개 중에서 상위 5개에 들 만큼 아주 방문객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는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네, 부산이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동안은 관광객들이 혹은 피서객들이 부산에 오면 여름이니까 자연스럽게 크게 요인이 있지 않더라도 네. 해수욕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여가 시간에, 피서 기간에 혹은 휴가 기간에 꼭 해수욕이나 관광지를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지금은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이 더운 날씨에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별다른 홍보나 이런 유인이 있지 않더라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대체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그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경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한번 보면 부산 시내 7개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역시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막혀 있던 해외 여행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그 국내 수요로 몰려 있던 그 여행객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린 것도 물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해수욕장이 과연 그만큼 경쟁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요즘에 호캉스도 인기를 끌고 맞습니다. 있고 또 네. 스마트폰으로 여행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직접 해수욕장을 가기보다는 집에서 혹은 좀 쾌적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맞습니다. 즐길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네. 또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관광 자원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21세기 들어오면서 관광의 변화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는 예전에 패키지에 의존했던 대형화
프로그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그 관광객들이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행사에서 짜놓았던 그런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여행 정보를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행 상품을 스스로 구성을 한 다음에 자기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혹은 혼자서 혹은 연인으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소규모로 다니는 이런 소형화, 개인화 그리고 자기의 니즈에 맞춰서 상품을 구성하는 맞춤형 이런 것들이 큰 변화로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혹은 국내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정말 유형화된 관광 뭐 이런 것들은 발길이 많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면 볼 수 없는 진짜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 혹은 컨텐츠를 찾아서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이 첫 번째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해수욕장에 갔을 때 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가,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산 해수욕장의 차별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부산 관광 그리고 해수욕장에 아주 오래된 그 불만족 사항 1, 2위를 다투었던 것이 사실은 그 바가지 네.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지출 구조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에 가보시면은 그 피소용품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는 일반 그 민간 업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존의 공익봉사단체에 맡겼던 이런 피소용품의 운영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운대구에서는 구가 직접 나서서 직영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넘게 위탁 운영을 했던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 결제 시스템을 구가 직접 운영하고요. 그리고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도 마련이 됐어요. 이제 그 말은 관광객들에게 바가지가 아닌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크게 증진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제공하지 않고 이제는 정당한 가격, 책정이 된 그런 가격을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차별화로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꼭 해수욕을 하지 않더라도 그늘막, 뭐 어닝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주변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그런 그 시설들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의 관광 분야 성장과 발전에도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와 광안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반면에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발길이 좀 뜸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네, 올해 바다 축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해수욕장과 다대포 해수욕장 이렇게 두 군데에서 열렸던 것이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만 열린다고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네, 다소 상반되는 내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왜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된 걸까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부산시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그 관광 관련한 사업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이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엑스포를 통해서 아마 부산 시민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제회의, 이벤트, 전시회, 그리고 포상관광 이렇게 네 가지의 머리 글자를 따서 MIC, 마이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산업이 크게 관광의 틀 안에서도 아마 같은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회의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인 백스코, 또 동부산 해운대 권역의 센텀에 있고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부산의 특급 호텔들 대부분 동쪽에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 동부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필요한 식음료, 기업들도 동부산 위주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시간과 돈을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쓸 수 있는 관광의 배후 단지, 즉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부산의 동쪽 끝에 기장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부산의 관광 산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다 동쪽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뭐 아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지만 부산 시민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부산이라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해운대 혹은 광안리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되니 그쪽으로 아무래도 산업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인프라 시설을 투자하게 되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그쪽을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한쪽만 계속 개발이 되는 이런 구조를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네. 근데 이거는 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전체로 들여다봤을 때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부산 시민들조차도 그렇겠지만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름이 해운대 광안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관광 자원과 그 기업들을 조금 확장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부산 관광이 결국은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더 성장하려고 하면 네. 부산시에 있는 관광 자원이 골고루 다 많이 커서 그게 결국은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와서 산업 효과를 더 크게 일으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군가 생각하면 이게 불공평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균형 전략은 큰 시선으로 보면은 더 크게 관광 산업을 키우는 것이 관광 산업 혹은 유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선에서 봐주시는 게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다 축제를 동부산 한 곳, 해운대 네. 그리고 서부산 한 곳, 다대포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동부산 해운대가 아닌 다대포 서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한 군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고 있는 그 동부산에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컨텐츠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또 좀 주고 네. 상대적으로 발걸음이 많이 닿지 않는 서부산에는 우리가 이런 자원도 가지고 있고 이런 컨텐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소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다 축제 워낙 대규모 축제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 관광이 하나의 뭘로만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산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숙박시설 네. 그리고 잠만 자는 건 아니니까요. 또 이제 오면 맛있는 거 드셔야죠. 네. 식음료가 관계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쇼핑도 아마 관계가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유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톱니바퀴로 잘 맞물려져서 그것들이 좋은 효과를 냈을 때 비로소 관광지로서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재방문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들 말씀드린 그런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준비해야 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꼽혔던 것이 사실은 바가지 문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꼽혔던 문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사람이 밀접된 실내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 아닌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리고 보건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 이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적고 실외 공간들을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이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해수욕장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순위가 높아졌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방역이라든지 그다음 보건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하시면 부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 개최지인 다대포 해수욕장의 강점을 살릴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대포 해수욕장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을 좀 부각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다대포는 수심이 얕고 수온이 따뜻한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통계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관광지 A를 정해놓고 거기만 이제 방문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이른바 피스톤형의 관광을 보여줬다면 네. 지금은 관광지에 이동을 하면 거기에서 주변에 무엇을 더 볼 수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기왕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주변에 있는 걸 한번 돌아보자 네. 해서 이렇게 스푼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주변을 스푼형이요? 이렇게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관광을 마친 다음에 다시 네.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좋은 해수욕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무언가 강점이 있는 혹은 볼만한 즐길만한 무엇이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네. 관광지 자체로만의 경쟁력으로는 사실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이기기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네. 다대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도 있겠지만 주변에 그 유명한 낙조 분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하절기고 하다 보니까 예쁜 그 대형의 분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해수욕장을 끼고 굉장히 크고 멋있는 생태 공원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가족 단위로 물론 날씨는 덥겠지만 뭐 네. 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다대포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동부산 권역의 해수욕장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네. 지역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없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동부산 권역 해수욕장 일대에는 또 어떤 제한이 가능할까요? 그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은 각각의 관광지가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다대포도 지금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향후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번이 스스로 동부산 권역의 해수욕장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컨텐츠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대는 이미 이제 스마트 비치로서의 기능성은 갖추게 됐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급화 이미지, 예를 들면은 특급 호텔이라든지 아주 고급스러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점화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금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송정은 그 드라이브로 유명한 키워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송정 해수욕장은 여유롭고 한적하다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려서 여유롭고 상대적으로 해운대나 광안리에 비해서 좀 여유롭고 한적한 이런 그 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서핑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송정이.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광안리는 이미 아시다시피 드론 쇼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에서 유입됐던 관광객들이 지금은 광안리로 많이 가는 걸로 보이는데 네. 요즘에 가보시면 핫플이라고 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예쁜 기념품 가게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그 펍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걸 유인하기 위해서 또 그
드론쇼를 네.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각 해수욕장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꼭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부산 곳곳의 해수욕장 방문하셔서 올여름 시원하게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올여름 부산 해수욕장만의 특별한 매력과 함께 7곳의 해수욕장이 준비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올해는 즐거움으로 내년엔 재방문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김정은 신라대 국제관광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